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곰팡이가 하나도 안 펴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운 남자 파브리 2세입니다. 오늘은 산란목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산란목이란 나을, 산, 알, 란, 나무, 목, 나무에 알을 낳는 곤충들에게 사용하는 나무의 명칭입니다. 이 산란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유통되어 사용하는 나무로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도토리 나무입니다. 보통 표고버섯을 생산한 다음에 버려지는 폐목을 절단하여 유통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산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란목들 중에서 어떤 나무를 어떤 곤충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란목을 모든 사슴벌레에게 반드시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종류들이 있어요. 나무에 산란하는 종으로는 홍다리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애사슴벌레, 가우리아 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등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톱밥에도 산란목에도 산란합니다. 즉 꼭 필요한 종에게만 필요한 것이 산란목이죠. 각각 선호하는 목질도 다릅니다. 까다롭죠. 우선 왕사슴벌레부터 시작할게요. 단단한 산란목을 선호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무작정 단단한 건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무적의 산란목입니다. 엄청나게 단단해요. 왜 단단하냐? 목심 보세요. 목심이 이만합니다. 원래 산란목의 목심이 적당한 크기로 중간에 있으면 나머지 목질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처럼 목심이 골고루 퍼져 있죠. 여기까지 퍼졌어요. 이럴 경우에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목질도 좋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손톱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손톱이 어느 정도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도끼로 내려 찍어도 도끼 날이 아마 상할 거예요. 왕사슴벌레가 산란을 못하는 나무는 웬만한 사슴벌레 다 못합니다. 이런 산란목은 캠핑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거 제일 큰 산란목, 왕사슴벌레는 무조건 산란목이 클수록 좋습니다. 크고 목질이 좋아야 돼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목심 부분이 굉장히 작으면서 나머지가 단단해요. 근데 산란목 크기가 이 정도로 크다면은 부드러운 부분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은 가지가 뻗어나온 자국이 있죠. 이 부분은 또 목질이 부드럽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단하더라도 여기에는 무조건 산란을 또 할 겁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목심이 작죠. 되게 좋은 나무예요. 혹은 산란목이 작은 거밖에 없다면 여러 개 넣어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산란목 사면은 꼭 이런 거 하나 오죠? 이런 거. 자, 어디가 이상하냐고요? 옆을 보세요. 자, 이런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산란목이 예전에 나무였을 때, 살아있었을 때 이 부분이 노출이 된 겁니다. 껍질이 없으면은 이 노출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다 단단해요. 그냥 엄청 단단합니다. 자, 먹이로도 줘봤는데 애벌레들이 여기 빼고 나머지만 먹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텅텅 비어있죠? 이거 단단할 것 같은데 물 먹으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왕사슴벌레는 이렇게 약한 나무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보실 만한 산란목이 이런 거죠. 작은 거. 이런 작은 산란목이 기본인데요. 작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목질이 중요해요. 적당히 밀도가 있으면서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면서 손톱을 누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보이세요? 자국 남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겉껍질의 상태도 좋은 쪽이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살균을 거쳐서 놀이목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수피부터 상태가 나쁜 것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미 곰팡이가 폈죠? 그러면 여기 안 필 것 같잖아요. 다 핍니다. 산란목에 녹색 곰팡이가 펴져 있는 산란목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넓적사슴벌레 산란목인데요. 부드러우면 웬만해서 다 나와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이거 단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쭉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이런 목질의 산란목 굉장히 좋아요. 넓적사슴벌레는 산란목 크기를 굳이 가리지 않아요. 대부분은 바르토팝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나무에 낳는 겁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우리하고 홍다리 사슴벌레는 산란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굉장히 밀도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요. 자, 그냥 손으로 누르니까 들어가죠. 이런 산란목이 정말 알을 많이 낳게 도와줄 수 있는 산란목이에요. 옆에 보시면 여기 잘라낸 자국 보이시죠? 여기도 가지가 튀어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슴벌레가 산란을 하고 싶을 때 부드러운 부분을 필요로 한다면 여기다 그냥 알을 낳아요. 이걸 쓰면 적어도 산란을 못 받진 않아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요. 애사슴벌레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나무 그냥 다 낳습니다. 웬만한 나무 부드러우면 다 나와요. 약간 딱딱해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 나무 써야 되느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산란목이죠. 그냥 산란목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버섯균이 아직도 활동 중이라면 이렇게 충분히 버섯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어도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간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던 건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 이따 먹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나무에 아까부터 이게 붙어 있었어요. 자, 이게 왜 붙어 있냐면 이 나무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섯이 자라는 거거든요. 바짝 말라있으면 못 자라요. 그래서 이 균이 퍼지다 보니까 바짝 붙어있던 이 나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면 이거 뜯어볼게요. 자, 이걸 뜯으면은
이거 보세요. 그냥 나무가 갈라집니다. 여기 균사 보이시죠? 하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나무 안에 수분이 남아있다는 거고, 이것 덕분에 녹색 곰팡이가 안 펴요. 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펴요. 이런 산란목이 있다면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하지만 균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나무가 너무너무 단단하다,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목질이냐면, 자, 뜯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손으로 눌렀을 때 이 정도는 됩니다. 나무가 단단하다가도 균이 이렇게 퍼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빵 같아져요. 이런 나무면 웬만한 사슴벌레 다 나와요. 되게 좋아요. 안에 수분도 남아있다 보니까 수분만 괜찮다면 물을 안 넣고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그냥 써요. 알이 균사에 감겨서 죽을 것 같죠? 거의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팡이제로, 박테리아제, 똥란목, 뭐 그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나무에는 재밌는 유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 옛날 일본 삿포로에 어느 한 브리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난자코레와 코노 산란모쿠와 품질을 갖췄또 밭에다 던져버려 됐으네. 에이, 던져버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산란 세팅고 해야 된대네. 산란모쿠가 없다 아리마센네. 도우시오카나. 아, 소다. 고레오 치카이마쇼. 산란모쿠 타치 미치겠다. 찾았다네. 고래 칸지가 와루이네. 대충 치카이마쇼. 그로부터 얼마 후 도레도레 산란 결과와 도우카나. 난자코레와 곰팡이 전부 펴버렸자네. 야바이네. 어떡한다나. 아, 아래? 고래와 곰팡이 제로 멀쩡데스네. 다른 산란모쿠와 곰팡이 이빠이 나노니, 아, 소노토끼 던져버려 줍줍 산란모쿠와 전부 멀쩡데스네. 타분 장수풍뎅이 무시노 은꼬니 뭔가가 있다 코토가 마치가 이나이. 스게 유레카. 자, 보셨죠? 아직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박테리아 산란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박테리아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명칭이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입이자마자는 거의 뭐 변화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색깔이 진해져요. 아, 그리고 나는 알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요, 이렇게 얇은 산란목을 여러 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왕사슴벌레가 여기 알을 낳는 것보다 이쪽에 알을 낳는 걸 선호하거든요. 다른 나무에 알을 낳는 사슴벌레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작은 걸 여러 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산란목들이 있는데요, 문지버섯 산란목, 유화버섯 산란목, 표고버섯균 산란목, 그리고 VN 산란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나 나무의 수종이 달라요. 사실 이 산란목이란 거는 끝도 없어요. 앞으로 다양한 개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만 성장한다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산란목이란 표고버섯을 재배하면서 나오는 해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게 아니라 배지를 사용해서 압축, 블럭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때문에 이런 나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산란목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란목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는 게, 이 산란목 고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실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산란목을 그냥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품질이 낮은 산란목을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퀄리티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흔한 산란목이 이런 겁니다. 이거 되게 단단합니다. 이런 산란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냉동고에 넣으셨다가 한 6시간 정도 냉동시키고 꺼내서 해동시키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질이 부드러워져요. 손톱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힘을 줘서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냉동고에 넣었다가 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보시면은 구멍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약한 산란목이에요. 이럴 때는 짧게 가수해서 짧게 건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고에 넣지 마시고 긴 시간 물에 넣지도 마세요. 그리고 톱밥 속에 넣지도 마세요. 그냥 노출시켜 두세요. 톱밥 속에 넣어두시면은 산란목이 너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은 왕사슴벌레가 산란하기도 힘들어져요. 차라리 꺼내 두시는 게 낫습니다. 목질에 따라서,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하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산란목 점점 보기 힘들어질 거거든요. 이게 버섯균이 퍼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보이신다면 어둡게 하셔서 시원하고 서늘한 곳에 넣어두세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좋죠. 지금 이거 보세요. 나무가 서로 떼졌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두고 하루를 기다려 볼게요. 내일이면 이거 다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자, 하루도 아니에요. 지금 1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완전 꽁꽁 얼었죠?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이 다 지났고요.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해동이 다 됐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손톱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갑니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쪽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쉽게 손톱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렇듯 산란목을 단단한 경우에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하셨다가 꺼내시면 이 안에 있던 물의 부피가 커지면서 결들이 벌어지는 거죠. 훨씬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떼었다가 올려놨던 그 표고목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과연 붙을까요? 안 붙었네. 보시면 하루 만에 이렇게 균이 펴졌어요. 하루 이틀만 더 지났어도 이게 붙었을 겁니다. 자,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산란목, 그리고 균사 산란목, 버섯균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박테리아 산란목,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테리아 산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테리아 산란목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산란목을 먼저 준비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산란목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넣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물을 완전히 먹거든요. 그거를 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산란목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겉껍질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산란목의 겉껍질을 뜯어냅니다. 이런 도구 같은 게 있으시면 이런 걸 사용하세요.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겉껍질 밑에 있는 이 부분까지 다 제거를 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장수풍뎅이의 똥이 필요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장수풍뎅이의 삼령 애벌레들이 똥을 싼 것 중에서 똥을 걸러낸 거예요. 톱밥들은 다 버리고요. 그 다음 이 똥들을 건조시킨 겁니다. 왜냐면은 촉촉한 상태의 똥에는 잡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드기 같은 거. 그래서 이 똥들을 햇빛에 말립니다. 그늘진 데서 말려도 돼요. 어쨌든 말려요. 그러면 잡충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됩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한 이 정도의 똥량이 필요하고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이 똥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물에다가 다 부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이 똥들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다가 이 산란목을 이렇게 꾹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아들이겠죠, 나무가.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PCI에 등재된 논문 중 하나인데요, 장수풍뎅이 유충의 분변에 대한 겁니다. 이 똥에 들어있는 방성균의 다양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수풍뎅이의 똥 안에 항균 효과 및 효소 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수풍뎅이와 같은 곤충들의 장에 들어있는 분변에는 방성균들이 서식할 수 있고, 이 안에는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실 장수풍뎅이의 똥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장수풍뎅이의 똥으로 실험을 했다면 제일 유력한 건 장수풍뎅이의 똥이겠죠. 즉, 이 항균 물질 때문에 산란목이 곰팡이가 안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풍뎅이의 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물에 불려서 이렇게 나무가 빨아들이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이 덩어리를 다 빨아들이진 못해요. 덩어리들을 산란목에 바릅니다. 어떻게 바르느냐, 이렇게요. 진짜 이렇게 막 발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장수풍뎅이의 똥 안에 있는 방성균들이 나무 속 깊숙이 침투를 했을 거고, 어때? 발라준 것 때문에 표면도 항균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곰팡이가 안 피게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이 상태로 발효톱밥 속에 묻어두어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균이 아주 잘 퍼지거든요. 자, 이렇게 리빙박스에 톱밥을 부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산란목, 이거를 여기 넣어줘요. 그 다음 톱밥으로 완전히 덮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약 2주에서 3주 정도 지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산란목이 진짜 안 좋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품질 좋아 보여요? 아, 전혀 아니죠. 이거 누르면은 쑥쑥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이런 산란목은 한 개만 넣어선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산란목을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야 돼요. 물량 공세입니다. 여기에 톱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놀이목, 먹이목 넣어주면 끝! 이러면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다우리아 사슴벌레, 털보사슴벌레 뭐 다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좋은 산란목 그냥 쓰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품질 안 좋은 산란목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란목이 만약에 너무너무 단단해요. 진짜 돌 같아요. 그럴 때는 물에 넣었다가 얼리는 방법도 써봤겠지만 그래도 단단하다 그러면 톱밥 속에 그 상태로 묻어둡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란목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딱딱하죠? 예전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산란을 잘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걸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그냥 많이 넣어주세요. 최대한 좋은 부분을 골라서 많이 넣어주는 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버섯균이 퍼진 산란목, 촉촉하지만 수분이 그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산란목도 이렇게 물속에 담가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녹색 곰팡이가 피더라도 이 균들이 그걸 웬만해선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겉껍질을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란목들은 톱밥 속에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톱밥 위에 노출을 시켜주세요. 이거 톱밥 속에 묻었다가는 톱밥에 균이 다 퍼져요. 이거를 톱밥 위에 그냥 올려두시면은 사슴벌레가 알아서 이 표면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버섯균이 퍼져 있기 때문에 훨씬 이 안에 수분이 잘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산란목이 최고예요. 하지만 이거 목심도 없고 목질이 중간부터 끝까지 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진짜 아깝지만 이 목질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목질이 아주 끝내줍니다. 뽀얀
뽀얗죠 진짜. 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 여기 안에까지 중심부까지 균이 퍼진 거 보이시죠? 자, 좋은 산란목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겉껍질을 딱 뜯어냈을 때 버섯균이 밑에 하얗게 이게 뽀얗게 퍼져 있으면 그만큼 여기 버섯균이 촉촉하게 잘 퍼져 있다는 겁니다. 속살까지 아주 잘 퍼져 있어요. 안에 냄새 맡아보면 버섯 냄새가 납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산란목 진짜 좋습니다. 이거 잘라진 상태에서도 물에 불려서 또 쓰면 돼요. 괜찮아요. 자, 이상으로 이 산란목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나 시간이 있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재밌는 산란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 작업하고 나면 손이 거지가 돼요.